이스라엘군이 이란발 탄도미사일 잔해를 공개하고 이란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습니다. 미국도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USC가 졸업생 연설이 예정됐던 무슬림 수석 졸업 학생의 연설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달 초 시작된 올림픽 경찰서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자원봉사 인력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다음 주 화요일 LA 총영사관 주최로 열립니다. 체류 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한인 유학생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발 탄도미사일 잔해를 공개하고 이란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밤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잔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잔해들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요격된 100여 발의 미사일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영토를 처음으로 직접 공격한 이란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We cannot stand still from this kind of aggression. Iran will not get scot-free with this aggression. 다만 국제사회가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나 이란 내 드론 공장 폭파, 제3국에 있는 이란 자산 타격 등이 거론됩니다.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스라엘이 반격한다면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اما چنانچه رژیم اسرائیل دست از پا خطا بکنه این بار پاسخ ایران همونطوری که نیروهای مسلح اعلام کردن حداقل نخواهد بود بلکه فوری و شدید خواهد بود. 유럽연합 27개국 외교장관도 양국의 충돌과 관련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또 이란의 러시아 드론 지원과 별개로 중동 내 대리 세력에 무기를 공급한 데 대해 추가로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미국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란에 대해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할 거라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제한을 우선적 방법으로 꼽으며 다른 방안을 더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All options to disrupt terrorist financing of Iran continue to be on the table. 옐런 장관은 이란 정권의 악의적인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전 세계 32개국에 이란을 제재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에 앞장서 나섰지만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건 막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And he continues to send the same messages in all of his conversations, which is we do not want to see further escalation of the conflict.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지만 범위는 제한적일 걸로 내다보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이 이란 본토가 아닌 본토 밖의 이란 병력이나 이란의 대리 세력 등에 맞춰질 거라는 겁니다. 시리아의 이란 세력을 공격하거나 이란에서 헤즈볼라로 가는 무기나 부품을 타격하는 방식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 입장입니다. 한편 미중 국방장관은 17개월 만에 군사소통을 재개하고 영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현안이 깊이 논의됐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긴장 고조도 논의에 포함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지난해 반유대주의의 움직임이 역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반명예훼손연맹이 발표한 미국 내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연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반유대주의 관련 폭행, 괴롭힘, 기물파손 등 사건이 약 9,00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40% 증가한 것이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9,000건 중 절반이 넘는 5,000건 이상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약 3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물 파손 행위가 69% 증가했고 물리적 공격은 45%, 특히 증오 및 혐오적 괴롭힘은 184% 급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과 뉴저지주는 가장 많은 반유대주의 사건이 보고된 상위 4개 주에 속했고 캘리포니아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 뉴욕시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중동의 긴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월스트리트에 모였습니다. 시위 열기가 달아오르자 전쟁에 찬성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의 분노가 충돌했고 경찰이 양측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다툼은 밀고 밀치는 것을 넘어 점차 확대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브루클린 브릿지의 서쪽 방향 차선을 폐쇄했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며 일부 연행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의 수백 발의 미사일 등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 세계가 중동 전쟁 확장에 대한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반명예훼손연맹 CEO는 미국 내 유대인들은 학교, 직장, 거리,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 위기는 사회의 모든 부문과 연방 및 모든 주정부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USC가 졸업생 연설자로 예정됐던 무슬림 수석 졸업학생의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선정된 아스나 타바섬은 무슬림으로 이스라엘 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서자 USC 측은 안전 문제로 졸업생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타바섬은 졸업생 대표 연설이 취소되자 이슬람 관계위원회를 통해 개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타바섬은 졸업생 연설자로 선정돼 영광이고 모두가 축하받고 축하해야 할 시간이지만 자신을 인종차별적인 증오 캠페인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졸업생 연설을 막기 위한 그들의 운동은 성공했다며 USC 관리들에게 충격을 받았고 대학 4년 동안 지내왔던 곳이 자신을 버렸다는 데에 놀랍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USC 측은 성명을 통해 고심 끝에 졸업생 연설을 취소했다며 매우 실망스럽지만 전통은 안전에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00원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중한 때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오른 1,394원대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역대 4번째입니다. 뚜렷한 위기가 닥친 게 아닌데도 원화 가치가 이 정도로 떨어진 건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약해지는 상황에서 확전에 대한 우려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해지며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원화 체질이 지금 나빠서 위기 완충 능력이 약화가 돼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강화되는데 좀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은 정비가 되지 않은.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은 1년 7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투기적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특히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이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다른 나라 금융시장도 좀 좋은 환경을 바뀌는데 중동 지역의 불안이나 미국 경제 자체가 너무도 강하다라고 하는 게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지수도 2% 안팎으로 하락하며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샌버나디노의 한 게임샵에서 무장강도와 직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순간이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14일 매장 내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후드티에 마스크를 쓴 흑인 남성이 업소로 유유히 들어와 매장 카운터 쪽으로 걸어 들어가자
직원 한 명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다가가 진열대를 밀어 용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 했고 이후 직원과 몸싸움이 이어져 남성 직원 3명 중 2명이 용의자를 거의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몸싸움 끝에 거의 제압하는 것 같았지만 용의자가 일어서며 가방에서 총을 꺼내 겨누자 직원들은 두 손을 들고 지시에 따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용의자는 마치 쇼핑을 하듯 업소내 게임기와 물건 등을 가방에 담아 도주했습니다. 업주는 평소에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무장강도가 업소에 들어왔을 때 손님이 있었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업주는 도난 피해는 입었지만 그나마 다친 사람은 없어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업주는 지난해 11월 6일과 추수감사절에도 강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며 계속되는 강도 피해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달 초 올림픽 경찰서에서의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빠른 민원 서비스를 위해 추가 자원봉사자 인력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 프런트 데스크에는 경관 1명과 한인 대학생 자원봉사자 1명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인들의 통역 서비스를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부족한 경찰 인력 탓에 찾아오는 한인들은 물론 일반인 민원까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Whenever Korean American or Korean grandmother, grandfather comes in and they seek for help, we're able to just really be at the front lines and be there for these Korean Americans. 이달 초 통역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2주 동안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모두 73건의 신고를 도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절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 파손과 협박, 금융과 재산 피해 신고도 한국어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눠 주 1회씩 순환 근무를 펼치고 있는데 향후 주말까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자원봉사 인력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분이 지금 백그라운드 체크 중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한 2주 후면은 한 3분이 더 추가가 돼서 아마 5일 투 시프트를 다 채울 수 있고 심지어 토요일 날까지 저희가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뜩이나 아시안 범죄, 특히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범죄 피해를 당한 한인은 326명으로 하루 평균 4명 가까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 특성상 한인 피해가 가장 많은 올림픽 경찰서 입장에서도 한인들의 통역 서비스 자원봉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 크라임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한인타운에서 도난당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아예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차를 창문을 깨부시고 뭐를 훔쳐가든지 그래서 그런 stolen vehicle report 이런 신고들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타운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 내 한국어 서비스는 향후 지속적인 확대와 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다음 주 한인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유학생의 경우 체류 신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유학생 중 절반가량은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을 희망합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달리 취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흔히 취업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를 받아야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한데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한 30% 미만으로 결국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추첨에 걸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은 내년에 신청하시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60%, 70%는 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비자 외에 다른 대안을 고려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전공과 연계되는 업무에 한해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OPT 신분을 받게 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 신분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템 OPT가 있으신 분은 3년 OPT 기간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회사와 잘 이야기를 해서 취업 비자보다도 영주권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3년 동안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공계 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 1년 기간의 O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취업해 비민 비자의 하나인 E2 근로비자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주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지속됐던 온라인 방식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의 구직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취업 신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박람회 전에 학생들의 관심을 조사했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전공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비자 제공 여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맞는 회사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코트라 LA 무역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USC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30대 한인 노숙자가 LA 한인타운 인근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9일 LA 카운티 검시국은 34살 피터 최 씨가 유가와 사우스 윌튼 플레이스 인근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국은 지문검사로 최 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 수는 지난해 기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A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3억 달러 예산을 편성하고 노숙자들을 보호소로 이주시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숙자 사망자 73%가 길거리나 텐트 등에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이스트 커뮤니티 대학교 기숙사에서 10대 한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아이오와주 웨스트 벌링턴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웨스트 벌링턴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내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방에서 숨져 있는 일본계 한인 유학생 조항기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2일 부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군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 출신으로 이 학교에 유학을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군은 1학년생으로 학교 축구팀에서 활약했으며 학교 축구부의 핵심 멤버로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유의 유쾌한 성격과 미소로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한 조 씨는 코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친구들과 축구팀 동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이클 애쉬 사우스 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그는 유학생으로서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빨리 극복하고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조 씨의 사망으로 학생, 교수, 전 직원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9일까지 모든 수업과 교내 활동을 취소하고 조 씨를 추모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어리 디킨슨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 의원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유권자는 48%에 달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틴 세라 노글 레스너, 커티스 바쇼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9%와 38%로 김 의원에게 8에서 9%포인트 뒤졌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지지율은 현역 메넨데스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달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의 출마를 가정한 질문에서 김 의원의 지지율은 44%로 떨어졌습니다.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가 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유일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작년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되며 의원직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집트 등 외국 정부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의 당내 유력 경쟁자였던 태미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이 지난달 경선에서 중도 하차하며 당원들은 김 의원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열리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압승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선정되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배출에도 가까워집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재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은폐했던 캘리포니아주 더블린 여성교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콜레트 피터슨 더블린 교도소장은 교도소 문화와 노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가장 중요한 교도관들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 교도소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블린 교도소 폐쇄 발표는 여러 노력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더블린 교도소는 전국 6개 연방 여성 전용 교도소 중 하나로 오클랜드에서 동쪽으로 약 21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21년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나 교도소 직원 8명이 기소됐고 전 교도소장은 학대 혐의가 인정돼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더블린 교도소에는 605명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